자, EU 세계 첫 가상자산법 확정입니다. 자, 뭐 미카라고도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럽연합이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의 규제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크립토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게 세계 첫 가상자산 법안인가요? 미카라고 하는 게? 네. 저희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확실한 규제를 얘기했는데 네네네. 여기 이제 확실한 규제가 생겼어요. 그 유럽 연합 27개국이 동시에 어떤 규제를 적용받고 이제 유럽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미카 법안을 보면 전문이 380페이지 정도로 되게 방대합니다. 길다. 네, 길죠. 제가 다 보지 못했고 네네네. 일부를 보려다가 이제 요약본을 봤는데요. 네네. 뭐 요약을 좀 해드리면 이제 자격 취득자에 한해서 암호화폐 발행이 허가한다. 아, 그리고 네네. 암호화폐 발행할 때 백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뭐 거기에는 투자 관련 위험을 알리는 문구들도 기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100%의 준비금이 보여야 되고. 아, 그러면 이건 알고리즘 스테이블은 안 된다는 안 얘기네요. 되죠. 안 되죠. 그리고 미확인지가 거래 시 이제 AM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송금이나 수취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을 원래는 금지시키려고 했는데 아예 금지보다는 환경 영향 평가 보고를 아. 제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직 NFT의 규제 적용 대상에서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은 아직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A는 B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네네. 좀 많이 열어놓고 뭐 24개월 정도는 어떤 그 가상자산 크립토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펼쳐놓는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괄목할 만한 것들은 지금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유럽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VC 투자가 10배가 늘었어요. 이게 미카의 영향인가요? 네, 아마 배제할 수 없죠. 그 영향을 그러니까 보고. 규제가 명확해지니까 오히려 투자가 늘어나더라. 그렇죠. 뭐 미국을 떠나는 이유도 규제를 달라잖아요. 불확실성. 규제가 네. 실어가 아니라 네. 코인베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유럽 외 기업들이 EU에서 라이센스를 만들고 어떤 활동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EU에서는 미카가 이정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미카 2를 지금 이제 제안하고 있고요. 아. 미카 1에서 아직 좀 커버하지 정확해지지 않은 못한. 그거 NFT라든지 뭐 랜딩, 스테이킹 이거에 대해서 또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성 법안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일단 첫 발을 뗐다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국내에서도 네. 최근에 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뭐 이런 법안이 정무위 통과했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이거는 미카랑은 다른 건가요? 그 미카가 고등학교 수학이라면 네네. 네, 한국에서 통과된 이 법은 뭐 미분적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 안에 하나의 일부분, 챕터에 불과하다. 네, 일부분. 그래서 미카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네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보면은 이 얘기 있고 저 얘기 여기 있고 있고, 네. 곳곳에 되게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가상자산 이용자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네네. 피해를 받아왔었던 걸 감안했을 때 어떻게 하면 보호하면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나 요거 이제 처벌되는 거예요? 처벌되는 거고, 시세 조종 행위나, 요것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하고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조종 행위나 부정 거래 행위나 이런 걸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로 묶어가지고 형사처벌, 손해배상, 과징금. 굉장히 아주 간단하면서도 자본시장법에서 하던 일을 이제 그렇죠. 크립토 시장에도 적용하겠다. 그게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네.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한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 그 가상자산 사업자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의무들이 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 기록을 생성해서 몇 년 동안 이제 보관해야 되는 의무. 약간 은행이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해킹 같은 거에 대비해서 적립금 쌓고 아. 보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고객 자산을 동일 종목, 동일 개수 보관해야 된다. 그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규제가 들어가니까 어쨌든 지켜야 할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이거는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호재죠. 호재인가요? 네. 작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을 보면 네네. 다 뭔가 규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어. 어떤 모럴 해저드도 발생하고 네네. 그리고 어떤 파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상자산 자체, 블록체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규제로 하나하나 적용이 되고 관리 감독하에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 온전히 산업의 발달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미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즈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살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뉴스가 비트코인 가격 왜 떨어졌을까? 미카 법안이 통과가 돼서 그래라고 하면서 이걸 약간 악재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던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한약을 자주 먹는데 네네. 일종의 이제 명현 현상 같은 거죠.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단기적으로 부작용이다? 나타나는 부작용. 왜냐하면 아. 비트코인 지금 들고 있는 사람 중에 분명히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본인의 어떤 재산을 은폐하는 그런 용도로 들고 계신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카가 훅 들어오게 되면 내가 내 돈을 이제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네. 비트코인 팔고 다른 자산으로 리밸런싱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아마도 그때 이제 떨어졌던 것은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고, 아까 김남석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장기론 호재다. 장기로는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호재다. 왜냐하면 투자 같은 것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투자가 아까 못 V14 들어오게 되는 들어가서. 이유가 불확실성 때문에 못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일단 규제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너무 명확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담글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냥 크립토 업계 전체에 있어서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규제 명확성이 확립이 되면서 크립토 시장이 좀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크립토 업계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알기 쉬운 투자 정보, 시장 분석을 원하신다면 앞으로도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 시즌2 꾸준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